근데 우리가 손흥민을 보면서 이번 시즌 왜 이렇게 슈팅을 안 때리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5개나 때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와킨스가 3경기밖에 더 안 뛴 건데 이 개수의 차이를 보면 좀 아쉬움이 느껴지긴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3경기를 더 뛰었다라고 해도 그 3경기 동안 뭐 28개를 때리진 않았을 거니까 슈팅을 확실히 이번 시즌 더 할 수 있는 기회 때 안 하고 있긴 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전세계 공격수 중에 수비 가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거를 뿌뿌뿌뿌이 해야 되는 건지 갑갑합니다. 슈팅수 1위도 아니고 득점수 1위도 아닌 거고 수비 가담률 1위라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전세계 프로축구 공격수 중에 수비 가담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선수는 손흥민, 토트넘이었다. FIFA 산하 연구기관인 국제스포츠연구소는 8일 현지 시간 전세계 30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의 수비 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손흥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CIES는 수비 과정에서 시속 25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와 신체 접촉 및 볼 터치가 없어도 상대에게 압박을 가한 패스를 기준으로 수비 가담 정도를 평가를 했고요. 두 요소를 합산한 결과 손흥민은 종합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수비 복귀 과정에서도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 부분에서 손흥민은 압도적인 활동량으로 1위 100점에 자리했다. 압박 횟수는 전체 7위 86.6점에 올랐고 유럽 5대 리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잉글랜드, 프랑스로 한정하면 질주거리는 물론 압박 횟수 모두 1위였다. 야, 근데 이쯤 되면 진짜 흥민이 형은 햄스트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더 슬픈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손흥민의 소속팀 동료인 히샬리숑은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나 이거 보고 진짜 나 이거 개웃겨가지고 거의 이 정도면 용역이야. 이거 노가다야, 노가다. 여러분들 토트넘 승! 이거 챔스 나가는 거에 평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샬리숑과 손흥민이 나란히 1, 2위에 오른 것에 대해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수비 상황에서 공격수들에게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시즌 초반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면서 이 전방 압박에 희열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죠. 야, 손흥민의 전방 압박 기가 막힌다. 손흥민이 뛰어나가는 거 기가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걸 왜 나가냐. 이 압박을 하는 횟수가 빈도수가 너무 많고 이렇다고 공을 많이 따는 것도 아니고 이 압박을 통해서 얻는 게 별로 없다. 근데 반대로 손흥민이 이 속도랑 이 스프린트들을 공격할 때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거를 공격할 때 썼다라고 생각해봐. 이 스퍼트라든가 이 속도감을 공격할 때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폭발적이게 손흥민이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말하고 싶고요. 이 스탯은 전혀 좋은 게 아니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이거를 히샬리숑은 이번 시즌 심지어 아팠던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경기를 뭐 풀로 다 나오지도 않았어. 교체로 출전도 꽤 많이 했어. 근데 히샬리숑이 2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축구가 보여주고 있는 안 좋은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거는 안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의 스탯을 좀 가져왔는데 왜 손흥민의 스탯이 이렇게까지 수비를 했는데도 제가 이번 시즌 손흥민이 못하고 있지 않다. 막 손흥민의 폼에 문제가 있다. 손흥민이 에이전 커브다. 막 맨날 이 소리가 뭐 두세 경기에서 골 못 넣으면 나오는 것들인데 저는 이번 시즌 계속해서 지난 시즌부터 얘기하던 게 이거는 에이전 커브가 아니다. 손흥민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계속 평가를 했어요. 근데 요 스탯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느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골 순위랑 어시스트 순위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17골을 넣었고요. 7위에 등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나오진 않아 있지만 똑같이 9개를 하면서 공동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게 된다면 공동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 손흥민 선수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의 오버뷰를 보면 300경기를 뛰었고 120골 61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뭐 28개의 클린시트와 함께 9개 옐로카드와 2개의 퇴장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당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손흥민 선수의 조금 더
디테일한 지표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이 지표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20골을 넣는 동안 골스퍼 매치를 보면 0.40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2경기 내지 3경기에 한 골을 넣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니스퍼 거울을 보면은 182분에 한 골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슈팅 같은 경우는 658개를 해서 306개를 골대 안에 차고 181개를 골대 밖에 차는 모습을 보여줬고, 슈팅 에큐리시 같은 경우 슈팅의 정확도죠, 62%를 보여주고요. 슈팅이 성공해서 골로 이어지는 경우가 18%다. 그리고 페널티킥 같은 경우에는 3개 성공을 했고, 빅찬스 같은 경우에는 72개를 넣었고, 빅찬스를 미스한 것 같은 경우에는 68개를 했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는 61개를 했고, 본인이 빅찬스를 만든 거는 80개가 되는데, 이번 시즌 가장 토트넘과 비슷한 류의 팀과 그 팀에서 잘하고 있는 공격수랑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손흥민이 저렇게까지 수비를 하면서도 과연 이 지표들을 보면서 손흥민이 진짜 못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걸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 이 두 명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와킨스와 흥민손을 한번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32경기에 출전을 해서 17골 9어시를 했고, 와킨스 같은 경우에는 35경기 19골 12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 숫자를 보면 17골에 19골인데 골퍼 매치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진짜 거의 비슷하고요. 미니스퍼 골로 보면 와킨스는 162분에 한 골을 넣는 선수고, 손흥민은 158분에 한 골을 넣는 선수입니다. 근데 슈팅 숫자부터 이제 슬슬 차이가 나죠. 와킨스는 103개를 때렸고요. 손흥민 선수는 75개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팅이 온 타겟을 봐도 슈팅에 비해 그렇게 골대 안에 차는 빈도수가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흥민을 보면서 이번 시즌 왜 이렇게 슈팅을 안 때리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5개나 때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와킨스가 3경기밖에 더 안 뛴 건데 이 개수의 차이를 보면 좀 아쉬움이 느껴지긴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3경기를 더 뛰었다라고 해도 그 3경기 동안 뭐 28개를 때리진 않았을 거니까 슈팅을 확실히 이번 시즌 더 할 수 있는 기회 때 안 하고 있긴 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슈팅 에큐리시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훨씬 높은 지표를 보여주고요. 그 슈팅이 골로 이어지는 경우도 훨씬하게 높은 지표를 보여주죠. 그럼 요것만 보냐? 그게 아니죠. 페널티킥을 봤을 때는 와킨스도 근데 이번 시즌 대단한 게 PK골이 없어요. 와, 얘도 찐이야 여러분들. 와킨스도 이번 시즌 찐인 게 페널티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2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로 넣은 게 13개, 10개. 그 다음에 4개, 왼발로 넣은 게 4개, 4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빅찬스 12개 넣었고, 와킨스는 11개를 넣었고, 빅찬스 중에 손흥민은 5개만 놓쳤고, 와킨스는 20개나 놓쳤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이 진짜 지표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뛰는데도 엄청나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요 마지막 지표 같은 경우가 좀 대단하죠. 어시스트가 9개고 12개인데 와킨스는 빅찬스를 11개를 만들어서 어시스트를 1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빅찬스에서도 분명히 다른 선수들이 못 넣은 것도 있겠죠. 근데 빅찬스를 11개 만들어서 12어시스트를 했다고 치면 손흥민 선수는 17개를 했는데 9개밖에 어시스트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시즌이에요. 흥민이 형을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시즌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안쓰러운 시즌이고, 패스 같은 경우에도 훨씬 많이 했고요. 패스 컴플리션 보면은 성공률도 패스를 많이 했는데도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고, 공격적인 패스도 손흥민이 훨씬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터치 숫자도 손흥민이 많았고, 스루 패스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이 15개, 와킨스는 5개, 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은 32개, 와킨스는 13개 이렇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이렇게 많이 뛰면서 이 스탯을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트넘 선수들이 자막히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니네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너네 정신 차려야 된다. 흥민이 형이 이번 시즌 득점왕과 도움왕을 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는데 두 개를 동시에 탈 수 있었던 시즌이 이렇게 날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진을 제가 흥민이 형의 요 사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 사진으로 흥민이 형 걸 만들어 놓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아쉬워서요. 우리가 여러분들 돌이켜 봅시다. 가장 기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득점을 하고 세레모니 하는 게 가장 즐겁잖아요. 근데 왜 이 사진을 넣어놨냐면 흥민이 형이 최근에 골을 넣어도 요거 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 맨날 처발리고 있고 맨날 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는 골 넣어야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요즘 이 사진을 본 적이 없어.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보는 건데 흥민이 형이 골 넣고 한 다음에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 뽀로가 와가지고 같이 야 형 나도 사진 같이 찍자 형 나 인싸야 하면서 이거 하는 거를 우리가 보려고 이 축구를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저녁에도 보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응원하면서 보는데 이거 사진을 못 본 지 정말 오래됐다. 골대 가가지고 공 꺼내기 바쁘니까. 아니 거의 이 정도면은 흥민이 형이 볼보이야. 손흥민 전세계 공격수 중 가장 골대에서 공 많이 빼온 공격수 1위일 거예요 아마.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슬퍼요. 진짜 이게 웃기도 애매하고 울기도 애매하고 이런 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반대로 또 근데 17골에 9어시를 했으니까 또 기분이 나쁜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17골 9어시를 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즌이거든요 손흥민에게. 이게 절대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시즌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참 애매하다. 진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를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허나 약간의 조금의 수정만 되었으면 좋겠다. 뭐 빌드업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낭만이란 배를 찾아 떠나가는 포스테코글루의 낭만도 너무나도 멋있고 좋아요. 2명 퇴장 당해도 라인 올려서 내려앉아도 어차피 처먹을 거 라인 올려서 우리는 뛰다가 지든 이기든 싸우겠다. 그 마인드도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수정할 거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효율을 챙겨야 될 때는 효율을 챙겼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메디슨은 도대체 언제 초창기 폼으로 올라오려나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폼은 잘 안 와요. 그거는 전성기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폼이 지금 메디슨이 보여주는 폼이 원래 메디슨이에요. 제가 시즌 초반에 이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욕을 너무나도 많이 먹었지만 지금 메디슨이 보여주는 모습이 원래 메디슨이 하는 거예요. 이게 메디슨의 본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는 메디슨의 플레이가 원래 레스터에 있던 메디슨입니다. 그냥 시즌 초반에 그냥 뭔가 아다리가 잘 맞은 거예요. 애초에 메디슨은 S급이 아니에요. 이제 막 B클럽도 아니고 이제 막 B클럽과 경쟁하는 팀에 온 선수예요. 레스터에 있다가 약간 신장 개업발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가 뭐 맛집 먹자 골목을 갔어. 근데 여기에 새로운 간판 들어서가지고 막 반짝반짝해. 생맥이 1,900원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생맥 1,900원이라고? 야, 근데 1+1이야? 일단 들어가 보고 보잖아요. 오픈빨이에요. 신장 개업빨이고 메디슨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 메디슨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 메디슨 이게 영어로 여러분들 스펠링이 다르긴 하지만 영어로 메디슨은 약입니다. 약. 이게 약이 아니에요. 요즘 메디슨은 메디폼이에요. 선수 다치면 상처 나면 메디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친구들 아플 때마다 메디폼 가가지고 붙여줘야지. 지금 메디슨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약발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선수죠. 저는 메디슨을 막 절하는 게 아닙니다. 메디슨이 못하는 선수라는 게 아니에요. 메디슨은 좋은 선수가 맞다. 허나 우리가 시즌 초반에 봤던 메디슨은 진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잘 되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시기가 있고 적절하게 되는 시기가 있으면 대부분은 적절한 시기들이 주로 있다가 한번 빡 잘 됐다가 다시 또 적절하게 가다가 또 안 되는 굴곡이 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시즌 초반에는 메디슨이 그냥 이거를 만났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토트넘이라는 팀에 왔고 마침 포스테코글루가 자기를 되게 좋아해줬고 흥민이 형이 골도 넣어주고 분위기도 초반에 좋았고 막 10경기 무패 달리고 하니까 신이 났고 그냥 이게 잘 됐던 거지. 이게 이제 그 트랙에서 빠져나오니까 이제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흥민이 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잘 될 때는 아무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압박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안 될 때 이때 진짜 나와줘야 된다 선수들이. 이때 선수들이 나타나서 본인들의 기량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이 메디슨을 경기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이 선수가 너무나도 감정적이에요. 이 선수는 경기를 뛰는 걸 보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보이고 브렌트포드랑 경기할 때도 보면 사실 브렌트포드가 그날 경기력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브렌트포드가 가지고 나왔던 전략 중 하나가 뭡니까? 그 무페이 같은 친구 데려와가지고 골 넣고 나서 다트 세레모니 하면서 메디슨 자극하는 게 이 팀의 작전 중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요런 걸 한다는 것부터가 요런 걸로 메디슨을 말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은 지금 본인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카도 골 넣고 요거 했었고 그나마 진짜 로메로가 정신을 다행히도 첼시전 이후로 좀 많이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고 반더벤이 있어서 다행이고 어쨌든 이 전 세계에서 공격수 수비 가담률 1, 2위 또 상을 받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